재밌게 잘 들으셨죠? 저도 간만에 우리 소장님 설명을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가 막 발견이 돼가지고, 좀 투과목을 개설해야 되나 가탐투를 뭐 이런 고민을 좀 전에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빨리 넘기겠습니다. 제 모습이 아니어서. 일단 이제 저희 학원 얘기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제 이 봉투 안에 든 거 좀 설명 좀 할게요. 한번 꺼내 보실래요? 되게 많은데 이따가 보면서 얘기할 것들 좀 있어가지고요. 2024 입시 리허설이라고 이런 거 하나씩 다 드렸어요. 이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있는 연구소에서 만든 거예요. 연구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 현재 2023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2023과 내년에 이제 현재 고3 아이들과 고2 애들이 같이 보라고 비교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23까지 여기 계신,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도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도니까 제가 말 착각했어요. 올해가 2023년도니까 2024를 보시는데 이걸 드리는 이유는 항상 모집 요강은 올해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작년과는 비교해서 봐야지 작년이랑 뭐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컷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작년에 7명 뽑았는데 올해 10명 뽑으면 컷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학교 결과를 쭉 보시는데 대학교 가면 요즘 홈페이지마다 다 이제 입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합격해서 어디까지 합격했었는데 전년도랑 올해랑 뽑는 인원이 달라지거나 그런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집 요구만 보지 않고 그 결과만 보고서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착각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2년치를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강남IF 청소 연간 콘텐츠 리스트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요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는 학원을 선택하는 데서 많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콘텐츠가 어때요?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투스는 청소학원은 콘텐츠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저희 콘텐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 콘텐츠가 어떤지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저희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세요. 저희가 하는 콘텐츠들. 저희 학원의 콘텐츠의 특징은 뭐냐면 청소학원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강남에 있는 모 학원은 성적이 아주 극상인 아이들만 오는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은 콘텐츠가 당연히 뭐만 있겠어요. 극상만 있겠죠. 왜냐하면은 중하위권 애들은 오지 않는데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 돈 들여야 되는데 준비한다는 말 자체가. 저희는 아주 솔직히 말해서 강북 청소는 잘하는 아이부터 못하는 극상부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가 최상위권 컨텐츠부터 킬러 컨텐츠부터 뭐 중하위권들이 보는 컨텐츠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또 우리 학원 내부의 컨텐츠뿐이 아니라 외부 컨텐츠도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국어는 학생들이 많이 쓰는 이감이나 한수, 수학은 한석원 모의고사, JMT라고 그러죠. 뭐 그거. 그다음에 영어도 지금 제가 이민규 모의고사 갖다 쓸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영어는 학생들 수요가 좀 적어가지고 뭐 등등등. 그래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저희 쓰고 있고 여기에 또 소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석원 모의고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과의 계약 문제 때문에 그걸 넣지 말라 그래가지고. 자,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저희 뭐 학원 설명회 하는 이제 브로셔죠. 반수반 브로셔, 뭐 재수정규한 브로셔. 이 재수정규한 브로셔에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설명해 듣고 잘 기억 안 나시면 이따 이거 보시면 돼요. 집에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정규반 시즌2 강좌 안내. 이거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옆에다 좀 펼쳐놔 주세요. 그 다음에 프리 반수반 강좌 안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오늘 설명에 오시는 분보다 한수 모의고사 쪽에서 선물로 드리라고 저희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다 넣은 거예요. 경제한수라고 주간지 비슷한 건데 이거는 공부하실 때 도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식의 학습 플래너 복사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 한번 보실 텐데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에 저희가 한 페이지를 양면 복사를 해놓은 거니까 MNC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우리식의 학습 플래너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식사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밥은 저는 부차적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되게 학생들의 건강을 식사를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에 대한 안내 이건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급식회사에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단가 강좌 안내인데 이건 동생들이 있으면 좀 보시고요. 그리고 강북청소라고 재수종합반 입학 원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마치고 나서 혹시나 저희하고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작성해서 저희한테 저희 바깥에 직원들한테 주시면은 어머니 아버님들 필요하신 시간에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작성하실 필요 없고 거기에다가는 학생의 이름과 그 다음에 부모님 전화번호 그리고 학생 학교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것들은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한 번 오셨는데 가져가야 될 게 되게 무겁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시고요. 자 제가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또 재밌게 하셔가지고 제가 재미없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그냥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 아까 이런표 보셨나요 혹시나? 제가 잠깐 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뭐예요? 종합. 종합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다. 자, 전국에는요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197개 대학이 있습니다. 4년 대학이. 197개 대학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냐면요. 교과 전형이에요. 또 노란색.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국 197개 대학 가려고 여기 재수학을 알아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니까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제가 상위 15개 대학 이름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쭉 뭐 하죠. 서울 상위 15개 대학만 따지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종합이 몇 퍼센트입니까? 아까 종합 말씀하신 분인데 33.6%입니다.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예요? 수능이에요. 정시. 그래서 실제로 정시가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다 라는 것들. 근데 많이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왜?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맨날 수시만 얘기하니까. 우리 학교는 수시로 대학 가요 정시로 못 가 뭐 이런 얘기 맨날 듣다 보니까 거기에 세뇌돼서. 근데 실제는 수시로 제일 많이 수능으로 제일 많이 뽑습니다. 상위 대학들은.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정시가 대학 가기 쉬워요? 수시가 대학 가기 쉬워요? 고등학교 때 맨날 들으신 게 뭐라고 들었어요? 우리 애들은 수시로 대학 가야 된다 했잖아요. 전 그 말이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입시를 계속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높은 게 대학 가기 쉬워요? 경쟁률이 낮은 게 대학 가기 쉬워요? 경쟁률이 높은 게 대학 가기 쉬워요? 낮은 게 대학 가기 쉽겠죠. 그냥 저 볼게요. 이게 21년도고요. 이게 22년도고 이게 23년도인데요. 수시 경쟁률 수도권 37개 고등학교입니다. 상위 15개국만 따지면 15개 대학만 따지면은 우리 애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이런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수도권 37개 교를 따졌더니 수도권 37개 교회 21, 22, 24 수시 경쟁률이 항상 몇 대 몇이었어요? 14대 1, 15대 1, 16대 1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정시 경쟁률 보세요. 정시 경쟁률 보니까 21년도 4대 1을 넘는 데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4대 1. 4대 1. 여기 높은데요. 중앙대. 그 다음에 어디? 중앙대 높은데요. 건대 높은데요. 건대. 딴 데보다 높죠? 이유는 딱 하나죠. 쟤네 어디에 있어요? 다군대학이잖아요. 다군의 중앙대 높은 이유 뭐죠? 중앙대보다 높은 대학이 다군에 없으니까. 간하군의 서영고, 서성한을 쓴 애들이 다군의 중앙대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6개 대학이 다 다군은 중앙대를 쓰니까 다군 중앙대는 높은 거죠. 이해되세요? 다군 건대가 높은 이유는 간하군에서 경희대, 중경에서 쓴 애들이 다 다군에서 건대를 써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뭔 얘기인지? 그럼 일반적으로 간하군 대학들은 다 3대 1에 4대 1이에요. 그럼 4대 1 경쟁률이 대학 가기 쉬워요? 아니면 15대 1 경쟁률이 대학 가기 쉬워요? 당연히 경쟁률 낮은 데가 대학 가기 쉽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 얘네들은 비슷한 점수들끼리 경쟁하니까 비슷한 애들이 경쟁하니까 경쟁률이 낮잖아요. 애들이 분산돼가지고. 수시는 비슷한 애들이 원서 안 써요? 다 붙을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지. 원서 쓰는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대단히 많이 착각하세요. 이거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학교 선생님들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은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뭘? 대학을 가는 게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거고 정시로 가는 거 그냥 숫자로 증명이 되는데 경쟁률이 낮은 게 대학 가기 더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대학은 인간성 좋은 애를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를 뽑으려고 그러지.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대학 가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정시가 대학 가기 훨씬 쉬워요. 저희 재수학원이잖아요. 대학을 잘 보내요. 이유는 왜? 1년 내내 공부시키니까. 1년 내내 고3 때 1년 내내 공부하셨어요? 고3 때는 중간고사 마치면 놀고 기말고사 마치면 놀고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써놓고 나면은 이미 그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내년에 소개팅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1년 내내 공부하니까 그래서 대학을 잘 가는 거죠. 경쟁률 낮은 걸 지원하고.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경쟁률 얘기를 했어요. 경쟁률이란 얘기는 대학은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대학은 절대 평가를 안 해요. 상대 평가를 안 해요. 대학이 몇 점 이상이면 뽑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이 몇 등 이내면 뽑는 거예요? 대학은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다는 얘기는 상대 평가는 몇 등 이내면 뽑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험을 잘 봐도 나보다 잘 본 애가 정원보다 많으면은 내가 안 되는 거고, 내가 시험을 못 봐도 나보다 잘 본 애가 정원보다 적으면 내가 뽑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즉 대학에 입학한다는 말의 의미는 석차 순위라는 얘기예요. 점수 순위 아니라. 그럼 석차 순위라는 얘기는 나한테 경쟁 상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으면 내가 불리할 거고,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많으면 내한테 뭐 할 거고, 유리할 거고. 작년에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고3이었죠. 대부분. 여기 작년 고3이었을 텐데 작년 아이들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입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저학력자들. 반만년 역사의 최저학력자들에서 작년 애들이. 작년 고3들이. 왜요? 3년 내내 뭐였으니까? 코로나19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고1 때부터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고1 때부터 학교를 제대로 안 가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의 수능 점수예요, 이게. 지금 이 빨간 선이 등급 컷이에요. 국어 점수인데 보니까 어때요? 앞에 몰려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때 공부를 하니까. 자, 그런데 올해 고3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경쟁 상대가 지금 올해 고3 아이잖아. 올해 고3 아이들은 언제부터 코로나였어요? 중3 때부터. 근데 제가 입시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전 대치동에도 많이 있었고 입시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없던 시기에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요. 항상 언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냐 그러면 언제 제일 열심히 했다는지 아세요? 중3 때 제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왜? 특목고 입시 준비하고 그리고 뭐 과거 준비하고 뭐 과중만 준비하고 선행학습 그때 다 하고. 오히려 고등학교 때 선행학습 덜 할걸요? 중3 때 선행학습 더 많이 하지? 공부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중3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고1 때부터 공부를 안 했지 중3 때까지 공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고3 아이들은 언제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중3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올해 3월달 서울교육청 모의고사 점수예요. 국어는 그래도 대충 볼만해요. 수학 볼까요? 이게 수학은 이게 작년 수능에 수학은 여기에 많이 몰려있죠. 못한 애들이. 수능 수포자들이 많아서 아까 제가 소장님이 얘기했던 건 수학은 평균을 건들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얘네들 안 푸니까 어차피. 문제를 어렵게 해도 쉽게 해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안 푸니까. 자, 올해 그래도 얘네들은 그래도 앞에 이렇게 있어요. 올해 고3 3월이에요. 1등급 앞이 어때요? 텅 비었죠. 무슨 황무지에 그 사막에 선인장 몇 개 서 있는 듯한 느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네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요. 아마 올해가 찬스일 겁니다. 올해가 석차를 내기는. 물론 지금 고3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3 아이들은 다 여러분들의 작년 모습과 비슷할 거예요. 대학은 어떻게 가겠지. 작년 이맘때 대학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테니까. 지금 애들도 한 번도
대학을 본인이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지금 고3 애들은 없을 거예요. 대학은 당연히 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할 거예요. 그걸 제가 적나라하게 보는 게 어디냐면 이거예요. 작년 3월 달 영어 등급별 인원이에요. 작년 3월. 2022년 3월에 1등급 애들이 3.44% 했어요. 이건 앞에 거는 수능은 재생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왜곡될 수 있는데 이건 고3끼리만 비교한 거예요. 서울교육청. 작년 여러분들이 봤던 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게 올해 고3 아이들. 제가 영어 선생님들한테 난이도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올해가 더 쉽대요. 그런데 1등급 비율 어때요? 작년에 반토막이죠. 2등급 비율도 어때요? 그러니까 1, 2, 3, 4, 5등급까지가 다 작년보다 어때요? 인원이 적어요. 라는 얘기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절대평가니까 이게. 절대평가니까 작년보다 어려우면 애들이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작년보다 어렸을 때 영어 선생님들이 한결같은 말씀이 3월 외우서만 비교하면 작년보다 어렵지 않다. 쉽거나 비슷하다. 인데 이런 결과가 났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고3 아이들이 작년 아이들보다 공부를 덜 하고 있다. 자, 이런 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반수를 부추기는 아니고 꿈과 희망을 가지시라. 이양할 거, 이양할 거 꿈과 희망을 갖고 해야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저희 6월 26일부터 시작하는 반수반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부 청소라고는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게 100% 개인 맞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 반수반이 6월 26일부터 시작하면 수능이 한 150일 정도 남았어요. 5달 정도 남았는데 가장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따져야 될 게 뭐죠?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늦게 시작하는데 1년처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뭐 학생들도 와 계시고 부모님들 계시지만 여기 자제분들이 1년 공부한 우리 학원에 와서 우리 학원의 시작은 12월부터 시작을 해요. 재수반이. 12월 달부터 시작한 애, 1월 달부터 시작한 학생, 또 2월 말부터 시작한 학생, 3월 초에 시작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보다 학습의 절대량이 당연히 적을 거라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학습의 절대량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 애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보통의 우리 학생들한테 재수 종합반을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독학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독지 얘기를. 왜 그렇죠? 거기 반에 가서 나한테 안 맞는 수업 억지로 들으니까 의무 수업이라 억지로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재수학원은 그랬어요. 옛날에 재수학원은 예를 들어서 국어가 수학과 영어가 153, 315, 333 다 평균이 몇이에요? 3등급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다 같은 반이에요. 그 같은 반에서 학교처럼 같은 반 시간표를 놓고 한 교실에서 수업도 듣고 자습하면서 한 교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은 반 시간표로. 그러면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저희 학원은 이게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저희의 시스템은. 다시 수학만 얘기할게요. 수학이 100점 만점인 건 아시죠? 근데 수원이 몇 점 만점인지 아십니까? 수투가 몇 점 만점인지? 수원은 37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수투가 37점. 그 다음에 우리 선택 과목. 뭐 미적이든 기하든 학점 그게 26점 만점인데 그래서 37, 37, 26 이게 수능에서 100점 만점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A, B, C, D 학생 다 100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B 학생은 수원이 17점이고 미적이 26점이에요. 수투가 37점이고. 그런데 C 학생은 수원이 37점이고 미적이 17점이에요. 똑같이 80점이니까 얘네들은 그럼 수원 수업을 같이 들으면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과목 점수 같다고 해서 같은 수업을 듣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원별로도 다른 수업을 들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저희가 그렇게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자, 일단 크게 얘기할게 개요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개인별로 학습 전략, 그러니까 집단의 학습 전략, 개인별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이력조사, 학습 성취도 조사, 학습 성향 진단, 1:1
학습 상담. 그다음 오직 나에게 맞춘 나만의 시간표. 저희는요 반별 시간표가 없어요. 모든 학생 개인별 시간표예요. 대학교처럼. 반별 시간표 모든 학생 개인별 시간표고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수업을 들어본 다음에 수강 신청을 정정할 수 있어요. 나하고 안 맞으면. 그리고 1대1로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모든 강의를 다 촬영을 해요. 설명회 촬영하듯이. 다 촬영한 다음에 이거를 학생들한테 계속 다 보고 싶을 때까지 볼 수 있도록 현장 강의 무한 패스를 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요. 복습할 수 있게. 그리고 생활관리. 뭐 청소년이 관리 철저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따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수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 마치고 나서 정시 원서 쓸 때까지. 물론 수시 원서도 쓸 겁니다. 정시 원서 쓰고 대학 갈 때까지 저희가 케어 관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저희는요. 프리 시즌이 이제 12월, 1월 아까 시작했단 말이 있고 2월 달부터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해서 저는 재수 정규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시즌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수능 뒤에 포스트 수능까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이 올 건 6월 26일 반수반부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쪽이 되겠죠. 시즌 3. 시즌 3에서 반수반부터 시즌 3, 시즌 4는 반수반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학습 전략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학습성에 따른 영역별 학업 성취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맞춤 시간표, 연간 학습 계획 수립하고 학생 개별 수립에 따른 수업과 콘텐츠가 설계되고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로 뭐 그렇게 공부하면서 시즌 3, 시즌 4 150일을 공부하면서 9월 달엔 수시 원서도 쓰고 그리고 수능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큰 틀로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지금 이걸 보여줬는데 여기 시즌 2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이런 거 시즌 2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이거 잠깐 옆에다 펼쳐 놓으세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뭘 하냐. 자, 이게 시즌 2 강좌 안내서 하는 거 요거예요. 요거. 저희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학생들이 반별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 개인별 시간표 했잖아요. 이거 한번 열어보시면은 지금 아직 반수반 이 강좌 시간표하고 강좌 안내서가 2주 있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시즌 2에 딱 봤더니 101개의 강좌 수업 시간표예요. 저희가 개설되어 있는 게 101개. 예. 월화수목금까지 금요일까지 수업했으니까 수업 시간표가 개설되어 있고요. 저희 수업은 100분짜리 수업입니다. 50분짜리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이 1, 2교시, 오후가 3, 4교시가 있는 거예요. 100분짜리 수업이 있고요. 그래서 100분짜리가 101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모든 수업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께서 몇 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단원의 수업을 무슨 교재로 할 거야. 이런 것들 학생들이 미리 다 오픈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국어 말고 수학으로 가면은 수학 강좌 안내라고 이런 거 있었죠. 동일한 수업인데 맨 위에 보시면 수학 만점 프로젝트 수원과 수투를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얘는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100분이에요. 일주일에 100분. 최상위권 애들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점 맞고 싶은 애들만.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짜리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가면요. 수원, 수투, 기초 뭐 이종원 선생님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나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3개가 있죠. 시간표가. 100분짜리 몇 개? 3개.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 6시간. 진도가 어때요? 똑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같은 진도임에도 수업 시간을 다르게 줬죠. 왜? 성적수에 따라 달라야 되니까. 학생들에서 맞춰서 수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획일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앞에 오시면은 수원 심화 이런 게 있죠. 수원 심화. 보시면은 수원 심화 했더니 구성만 수원 심화 추천 대상이 1, 2등급 있는 애들이에요. 이건 수업만 하는 건데 일주일에 100분짜리 한 번.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밑에 봤더니 수원 실력 3, 4등급 친구들 듣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면 수원 개념 5등급 이하 학생들이 들으라고 권하는 거. 권장. 그거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4시간씩. 이해되세요? 자, 같은 진도임에도
필요한 학생들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뜻이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저희는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학생한테 저희 학원에 다니겠다 그러면 이제 이건 시즌 2 거고 시즌 3 걸 이걸 줄 거예요. 그러면은 시즌 3 반수반 걸 줄 거란 얘기예요. 반수반 걸 드리면은 학생들이 이걸 보고서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업들을 뭐 하는 거예요? 수강 신청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한테 이걸 수강 신청을 맡기잖아요. 이거 주면서 너가 시간표 짜봐 그러면 못 짜요 잘. 왜? 일단 첫 번째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제 파악을 잘 못해요. 자신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은 거. 두 번째, 우리 강좌를 모르잖아요. 우리 강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입학하겠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평가라는 걸 해요. 학습 성취도도 평가하고 그다음 학습 성향도 조사하고 이거 시험 보는 게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 학원에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540명 정도 현재 우리 학원을 현재 다니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이걸 시험을 봤어요.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저 시험을 보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미리 결정해 담임 선생님 먼저 만나요. 먼저 만나서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의논하고 앞으로 150일 남은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를 의논해야 되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의논하면서 수업 시간별 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학생은 자신의 희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이 적의 학습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 국어는 뭐 문학과 독서를 좀 못했네요. 영어는 뭐 이런 식으로 봤어. 수어는 잘 봤는데 수투는 좀 못해. 그러면 수어는 잘했으니까 심화, 수투는 기본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을 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런 시간들은 뭐하고? 차습. 저희 학원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수업 공간 이게 교실이에요. 여기가 수업 공간이고 자습 공간이 6층과 5층에 별도로 있어요. 자습 공간이 6층과 5층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용 자습 공간에서 자습하고 그래서 자습 시간은 거기가 자습하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학생들에 맞춰서 수업 시간표가 짜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 학원의 특징이 있잖아요. 수업이 의무 수업이 없어요. 자, 강북 청소년의 좋았던 중에 선택 수업은 이건 학생들 쓴 얘기예요. 강북 청소년의 좋았던 중에 선택 수업 학생 개개인별로 순서가 있는 것을 난이별로 수업을 편성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줘. 수업 진행할 때 이해 더 크게 떨어지는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됐다. 고려대 융합 에너지학과 합격한 친구가 쓴 글이에요. 이 글들의 원문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저희 합격 수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 줄씩 따온 거니까 거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뭐 없는 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보시면 다 있을 테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수업 시간에 맥시멈과 미니멈이 없어요. 즉 의무 수업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원하면 수업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을 수도 있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수강료를 내고 들어와서 수업을 많이 들었던 친구는 일주일에 30시간 수업을 들었던 친구도 있고요. 적게 들었던 친구는 일주일에 3시간만 듣고 자습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학생의 학습 계획과 그다음에 학습 조건을 최적화하는 거 이것이 목표이고 학습 점수가 올리는 게 목표인 거죠. 수업을 많이 들어라 적어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수업 시간표를 짰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수업을 들어보면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의논하고 수업을 짰으니까 수업이 잘 맞을 테네. 나하고 안 맞는 경우에 저희는 매 시즌마다 첫 번째 주 수업을 듣는 수강시간 정정기간을 줘요. 수업이 안 맞으면 강사를 변경하든지 강좌를 바꾸든지 차라리 자습을 하든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업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복습할 때 보라고 다시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재 우리 강북 청소년에서 수업하시는 강사분들이에요. 그게 많죠. 강북 청소년 현장 강의는 인강 혹은 독학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몰입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과 모두 잘 가르치고 나눠주는 프린트도 퀄리티가 높으니 현장 강의 최대한 많은 것들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학생이 썼던 글들 제가 같이 읽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설학원에서 수업할 정도면 전국상의 1%의 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학원에 들어오려면 보통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거의 입사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일단 와서 수업을 들어오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공부하고 그냥 공부로만 끝나는 게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궁금한 내용에서 질문하고 싶잖아요.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수업하던 선생님을 찾아보면 언제든지 질문 가능하고요. 수업 내용 이외에 자습하다 질문할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 매일 조를 짜서 남아 계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질문을 받기 위한 당직을 쓴 데서 질문 당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질문 당직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되고, 또 저희 학원 출신의 서울대 연고대 간 친구들이 우리 라이브러리 앞에서 매일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전 과목 질문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스카이 멘트라 그러는데. 그리고 그런 시스템, 저기 있는 저희 아이패드가 저희 복도에 있어요. 저거는 뭐냐면은 애들이 가가지고 그냥 가서 앞에 질문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시간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미리 입력해서 선생님한테 어느 선생님한테 내가 몇 시에 몇 분에 가겠다 입력하고 그 시간에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낮에 또는 자기가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저렇게 입력해 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딱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굳이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 학생들이 질문을 찾아오면 강사분들께 싫어하는 내색 없이 너무 친절히 질문을 받아주신 분도 너무 만족스럽다. 의지할 것 없이 성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품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들과 강사분들께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공부 조언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상담을 해주신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학습에 대한 질문뿐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상담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얘기해 줄 거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단히 잘하는 것이 청소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콘텐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쭉 했어요. 여기 이 콘텐츠 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양이 다 주면 그래서 학생들이 다 소화하지 못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과목마다 학생의 성적대에 맞춰서 콘텐츠는 제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라고는 학습 콘텐츠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수능형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시험 관련 모의고사, 고난도 모의고사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 적극적인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양질의 콘텐츠를 학원에서 매주 시간을 정해 시행하기 때문에 수능 전까지 실전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학원을 다녀본 아이들은 저희 콘텐츠에 대단히 만족을 해요. 근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저희 학원을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청소년 콘텐츠는 이럴 거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가끔 드는데, 하여튼 다녀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저희 학원은 수업을 하는 강사와 담임 선생님이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어요. 학교는 수업하는 선생님이 담임을 맡으시잖아요. 저희는 수업하는 강사는 수업과 교과 상담과 학습 관련 질문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을 담임을 오셔가지고 멘탈 관리, 생활 관리, 학습 관리, 나중에 수시 정시 지원 컨설팅까지 그렇게 저희는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눴을 것 같아요? 왜 나눴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어느 학원의 얘기를 하지 못하겠는데, 강남에는 유명한 학원 두 군데를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어느 학원인지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대치동에 있는 어떤 유명한 학원은 담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란 말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이 알아서 해요. 담임이 없이. 그 다음에 또 강남역에 있는 어떤 유명한 학원은 강사 담임을 해요. 강사가 담임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1년에 아이와 학습 상담을 많이 하면 2번 해요. 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저녁 때 어디 가야 돼요? 대치동 가야죠. 단과하러.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왜 남아서 학생들한테 학생하고 있어요? 가서 강의하면 돈 버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대치동에서 이름을 날리는 1타, 2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수학원 강사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저녁 때 와서 주말에 와서 단과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낮에 상담할까요? 낮에 본인이 또 수업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수업을 안 하고 내 공강 시간에도 학생이 수업 듣고 있잖아요. 그럼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습 상담을 1년에 한 번 했니 2번 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저희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데 계속 그렇다고 수업을 못하는 선생님을 모실 수는 없잖아. 상담 많이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너는 수업을 못해 딴 데서 안 불러주니까 저녁 수업 못하는 애니까 그냥 여기서 상담만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학원의 중심은 강사가 수업을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희도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서 저희는 관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담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수생은 1년 내내 우울하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수생은 1년 내내 불안하거든요. 올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친구는 지금 대학 다니는데 1년 내내 우울하고 1년 내내 불안한 친구들을 인생에서 첫 번째 실패를 맛보내잖아요. 19살 때까지 실패란 걸 몰랐던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를 못 간 애들이 없으니까. 옛날 뭐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고입이 있어가지고 뭐 경기고니 어디니 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고입 재수를 했다지만은 뭐 저도 나이가 꽤 많이 먹었지만은 하여튼 지금의 모든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는 다 갔잖아요. 실패하는 학생이 없잖아요. 인생의 첫 번째 실패를 맛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는데요.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아마 전체 우리나라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가 재수생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우울증이 있던 친구들도 대학만 가면 다 고치더라고요. 그건 참 신기한데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관리하고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학생들하고 1대1로 만나서 상담해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는 담임으로서 전문 컨설턴트를 모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학습과 생활과 입시까지 특히나 진학 지도는 강사들이 이 전문 컨설턴트들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강사는 뭘 해야 돼요? 수업 준비해야 되고 수업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입시에 대해 연구할 시간이. 그런데 이분들은 1년 내내 이런 걸 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모시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쓴 거예요. 강북 청소년이 가장 좋았던 점은 전략담임 제도였어요. 저희는 그 담임선생님 전략담임이라 불러요. 제가 학원에 처음 들어갔던 1월부터 수능 때까지 그리고 수능 이후에 대학원서를 작성할 때까지 생활습관에서부터 수업 습관까지 제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학생 합격 수기를 보면 제일 많이 애들이 거론하는 게 담임선생님에 대한 감사예요. 사실은. 수능 직전까지 저와 함께 길을 걸었던 전략담임 선생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관리 조언이나 모의고사 상담, 입시에 관한 지적인 도움뿐 아니라 슬럼프 왔을 때 심적으로 정치로 선생님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학생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 학생 입장에 이해해 주시고 진심으로 학생의 대입을 위해 같이 고민해 조언해 준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 어쩌면 강북청소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강북청소년의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원을 다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담임선생님하고 20분 이상 30분 같이 앉아서 상담하는 시간이 꼭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귀찮아서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매주 학습 케어를 해줄 거예요. 1대1로 하든 학습 케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학습 분석표 딱. 이건 뭐냐면은 저희하고는 매일매일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런 표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담임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만나서 학습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학습 계획을 의논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표는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매주 보내드려요. 문자나 카톡으로 매주 보내드려서 학원 생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 다니는 재학생 부모님들 계시면 매주 이런 거 받아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학습 플래너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저희는 얘는 현역 때 스테이트 플래너를 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공부한 시간도 측정하지 못하고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강북 청소년 담임선생님께서 주기적으로 플래너를 검사하시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학습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경희대 의예과를 합격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필은 의예과를 여기서 써놓은 이유가 의대 간에도 이런 거 열심히 썼다고요.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쓰셔라. 이왕 다닐 거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수업을 들었던 자습을 했던 그날 학습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고 리뷰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걸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매일매일 쓰고 이것도 담임선생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소통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저희가 이 건물에 4층과 5층과 6층과 8층을 사용합니다. 4층과 5층과 6층과 8층 사용하는데 그중에 4층과 8층은 이렇게 교실 공간이고요. 5층과 6층은 이렇게 자습실 공간이에요. 그래서 개인별로 이렇게 여기 이게 사물함인데 사물함 있고 책꽂이 있고 자기 자리가 하나 지정자석이에요. 자기 자리 하나 지정되어 있어서 여기서 자습하다가 이동해서 수업 듣는 그런 이게 자습 공간 수업 공간에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아침에 오고 저녁에 날 때 부모님한테 문자 하고요. 저희 학원 좀 규정이 엄해요. 일단 오전에 7시 50분까지 학원에 와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뜬 자습을 하는 학원에 공부를 하는 건데요. 아침에 들어오고 나갈 때 보내는 문자 있고 중간에 학생이 임의로 외출이나 조퇴를 하지 못해요.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 행사가 있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꼭 들어야 될 외부 수업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부모님 연락을 주시면 외출 조퇴 가능하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아침에 제출하고 저녁에 돌려받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학습용 콘텐츠에 엉뚱한 것을 보면 저희가 전자기 일주일은 보관할 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불편할 테니까 이런 걸 지키겠다 약속한 친구들만 여기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자습실에는 저희 정규직 직원 5분과 기한이 5분이 계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리하면서 졸면 깨우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담임 선생님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학생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아까 전자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오전 7시까지 50분까지 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거고요. 토요일 날은 저희가 1시간 늦잠 자고 오라고 8시 50분까지 불러요.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의무 자습이고 더할 친구는 10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선택 자습이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오기를 권하고요. 오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고요. 셔틀버스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셔틀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셔틀 노선은 저희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식사도 아까 급식회사 있잖아요. 보시면 되고요. 1년 공부가 나가면은 살이 쪄서 나갑니다. 운동은 안 하고 세 끼를 꼬박꼬박 잘 먹으니까.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밥보다 맛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왜냐? 매 끼니 고기가 나옵니다. 저도 매일 먹는데 그래 맨날 이렇게 배가 나가지고 큰일입니다. 하여튼 그러고요. 강북 청소리 하루 아까 얘기했듯이 오전 7시 50분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 이게 이제 하루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북 청소년 의치서 특별반이라고 좀 성적대가 좀 좋은 친구들은 별도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 친구들만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라이브러리가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전용 수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성적이 되고 해당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개별 상담할 때 자세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있을 땐 제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특별 전용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성적 많이 올랐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제가 반수반 성적표만 갖고 왔어요. 반수반 성적표만. 작년 반수반이에요. 얘는 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랑 의대 이렇게 합격했어요. 작년 반수반에.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있는 거 제가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는 여기 갔어요. 원서를 못 썼죠. 지 고집이었어요. 얘는 원래 다니던 데가 홍익대였어요. 홍대 다니다가 와가지고 얘는 고대는 그러니까 일단 안전 하나 딱 잡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다 질렀어요. 저희가 나머지 두 개는 다 질러가지고 적절히 쓰자 했더니 저는 홍대에서 고대로 온 것만 해도 전 일단 이거 합격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싶을 때 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좀 아쉽죠? 근데 더 쓸 데도 없어요, 사실은. 더 쓸 데도 없는 게 왜냐면은 연대하고 고대가 같은 군이잖아. 그러니까 연대 아니면 고대인데 좀 반수생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안전한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고대 합격. 그럼 어차피 투를 안 했잖아. 그래서 얘 서울대 인문 썼어요. 쓰지 말랬는데. 서울대 인문 자전을 썼어. 그래서 쓰지 말랬더니 근데 뭐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의대 하나 쓰고 뭐 이런 거. 뭐 쓸 데가 없으니까. 얘는 여기서 여기. 얘는 광운대 다니도 왔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 반수반 아이들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재수반 아이들은 이건 반수반이 얘는 재수반이었어요. 얘는 2월 달부터네. 얘는 제가 얘 여기 또 올려놓은 이유가 왜 올려놨냐면은 얘 수기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성적이었길래 이런 말을 했나라는 거. 얘는 이거 쓸 때 고려대 심리학부에 합격했을 때 쓴 거예요. 나중에 서울대 이제 최종적으로 인문계열까지 붙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합격했을 때 쓴 건데 얘 어디 있지? 아니다. 얘 아니다. 아까 걔 맞네요. 예. 제가 이거 썼던 거는 여기에 이 말에 인서울은 그냥 지방 국립 그때 못 가는 성적이었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러면 인서울은 그냥 지방 국립 때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제가 수능에서 인생 최고 점수를 갖고 좋은 학교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이 학생이 쓴 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 반수반이었던 애. 아까 얘기했죠. 어떤 친구 이제 광운대에서 연세대로 이렇게 갔던 친구. 이 친구는 반수에서 한림대 의예과 간 친구. 이런 친구들 수기가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일부만 발췌해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 학원을 다니는 부모님이 저희한테 편지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는 부모님께서 대진고 부모님이셨는데 제가 지금 학생 이름은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지금 누구누구가 집을 나서려 서두르시겠습니다. 첫날 다녀오더니 담임선생님께 고퀄의 수업 내용에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본인의 꿈을 향하여 모든 미련들과 각 기꺼이 동행하였던 결심을 첫날 하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표정과 눈빛에 의욕 넘치는 자신감을 보면 안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운명처럼 만난 청솔에 마음을 사라져주는 담임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보다도 어린 담임선생님의 어떤 힘이 움직이게 하는지 너무도 궁금한 그래도 행복한 아침입니다. 후반전 희실을 보는 그날까지 천안 영향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상담해 주셔서 성심을 다해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세요. 담임선생님 때 보낸 편지에 이제 저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모님 이 친구는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꽤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이고 지금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수업에 강남에 제가 어느 학원이라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네 글자짜리 학원에 가서 고3 때 이 동네 대진고 애들 서라벌 애들 되게 많이 가죠. 단과 들으러 가서 수업을 듣는데 이 친구 여기 와서 수업 일주일 들어본 다음에 저희 학원의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선택 수업이니까. 근데 몇몇 선생님들은 소위 말해서 거기에 있는 고3 때 들었던 학과 선생님들 수업을 더 잘하신다. 이분들이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이 어머니한테도 되게 말씀을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글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반수반은 6월 26일부터 시작을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6월 26일부터 시작이 좀 늦다. 사실은 시간이 며칠 없어요. 150일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아깝죠. 하루하루 아까운데 지금 들어오기엔 또 중간에 껴들어간 건 좀 그렇다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월 1일 날 모의평가 있잖아요. 6월 1일 날 모의평가 보고 그리고 나서 6월 7일 6월 6일이 현충일이니까 그 다음날 6월 7일부터 프리반수반이라는 걸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얘는 한 3주 정도 먼저 와서 저희가 수업을 듣고 그리고 먼저 수업을 들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이런 수업이 이제 100일개 시즌2에 100일개 수업이 개설됐는데 시즌3는 제 지금 예측이 110개 정도의 수업이 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럼 110개 정도의 수업이 개설됐는데 와가지고 물론 저희가 잘 계획표를 짜주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수업 들어본 다음에 자기가 안 맞으면 또 바꿀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또 시간 낭비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와서 저희 선생님들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표부터 같이 짜고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미리 온 친구들한테 저희가 시즌1과 시즌2 수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10주, 8주짜리 수업들을 다 동영상 촬영해서 이걸 다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하고 그리고 학습 계획도 미리 짜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과목별로 또 6월 마치고 오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죠. 프리반수반 강좌 안내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 와가지고 그냥 준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1학기 때 수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시즌 1, 2 수업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업들에 대해서 서머리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머리 수업 듣고 그다음에 6월 평가원 다 신청하셨잖아요. 혹시 6월 평가원 신청 안 하셨으면 저희 학원에서 6월 1일 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수를 하실 거면 꼭 보셔야 돼요. 반수를 하실 거면 꼭 보셔야 되니까 6월 1일 거 혹시 시험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6월 1일 날 같이 시험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수업들도 같이 듣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수업들을 좀 준비해놨어요. 물론 이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원하면 시즌2의 현장 강의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와서 수업 같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표 같이 의논해서 짜고 그 수업들도 들어도 상관없고요. 그런 수업들로 좀 의미 있게 알차게 밖에서 혼자서 좀 지지부진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와서 하루라도 빨리 같이 공부하자라는 게 6월 7일 프리반수반의 의미이고요. 그래서 상반기 우수 콘텐츠 핵심 정리 수업, 6월 모의평가 분석 수업, 재수 정규반 시즌2 수업 100개 강좌가 있어요. 102개 정확하게는 101개 강좌가 있는데 101개 강좌의 현장 수업을 다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즌 1, 2 수업 제 동영상을 다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걸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프리반수반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밖에서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저희 학습량을 이기지 못해요. 하루에 7시 50분에서 밤 10시 14시간 10분을 관리받으면서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학습량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옛날 운동선수들 뭐 이런 얘기 해볼게요. 김연아라는 선수가 세계 최고의 프리스케이팅 선수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친구 혼자 연습하지 않았어요. 누가 있었어요? 옆에 감독과 코치가 있었죠. 왜? 혼자서 했을 때 프로그램을 못 짜니까. 선수는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저희 학습량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별다른 다른 궁금한 내용이 없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서 있지 않습니까? 원서에다가 혹시나 저희 학원에 뭐 더 궁금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고 개별 상담을 받으실 분은 여기다 학생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서 나가시면서 저희 직원들에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